예, 그 컴퓨터 응용제도 실습 첫 번째 시간의 마지막 영상입니다. 보시면은 어, 이제 숙제가 어떤 게 나가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,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홀이 어떤 규격을 가지는지 간단하게 숙제 슬라이드에 넣어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요게 이제 그 슬라이드고요. 요거는 뭐 요거 자체 숙제는 아닙니다. 다만 이제 홀 기능을 사용을 하실 때 치수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숙제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. 숙제 첫 번째를 보면요. 어, 뭐 간단하게 생긴 어떤 도형이 있습니다. 이 도형을 이제 똑같이 만드는 게 목표인데,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만든 형상은 이런 형상이 될 겁니다. 이런 형상이 될 거고, 대신 이제 여러분이 어떤 걸 보고 만드냐면은 여기 있는 이 삼투상도가 그려져 있습니다. 이 삼투상도를 보고 이 도형을 똑같이 만드시면 됩니다. 제가 밀어내기를 아까 알려드렸죠. 밀어내기 알려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보시면 구멍을 뚫는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이 규격들을 잘 준수를 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보시면 여기 앞에 파이 2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. 제가 일부러 수업 시간에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드리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이런 거 숙제를 하면서 직접 컴퓨터,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잘 찾아보시고 숙제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모든 숙제가 아마 그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. 이 제도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을 제가 따로 드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론 수업도 있기도 하고,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 2학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인터넷을 직접 찾아보면서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, 뭐 D도 있고요, 나중 가면은 M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 의미를 여러분이 잘 찾아보고, 그리고 이 제도를 보고 어떤 결과물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숙제는 이런 블럭을 하나 만드는 거고요. 두 번째 숙제를 보면은 브라켓을 만드는 겁니다. 이렇게 꺾여가지고 어떤 두 물체를 고정할 때 쓰는 걸 브라켓이라고 보통 하는데, 얘를 보면은 조금 아까 구멍도 보면 평범하게 생기지가 않았습니다. 구멍도 좀 특이하게 생겼고 길쭉한 구멍이고, 치수도 아까에 비해서 좀 많아졌죠. 그리고 이렇게 한쪽 면이 이렇게 또 기울어져 있습니다. 단순 밀어내기로도 다 만들 수 있겠지만, 뭐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못따기라든지 아니면 뭐 밀어내기에서도 뭐 재료 제거를 해서 잘 잘라내거나, 아니면 애초에 밀어내기를 이런 모양으로 밀어내기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뭐 아니면은 뭐 리브를 사용을 하셔서 만들 수도 있겠고요.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아마 리브는 별로 적합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첫 번째랑 두 번째 과제는 이렇게 도면을 보고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게 두 번째 과제입니다. 이 치수를 제가 모두 체크를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잘 안 들어가면 감점이 되겠죠. 모두 숙제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세 번째 과제는 이건 좀 자율 숙제인데요. 자율이라고 해서 안 내면 안 돼도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 이것도 반드시 내셔야 됩니다. 다만 대상체를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모델링하는 숙제입니다. 요즘은 뭐 여러분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잖아요. 물론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라 좀 옛날 핸드폰이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, 뭐가 되든 상관없습니다. 그 스마트폰을 제가 지금 오늘 알려드린 기능을 이용을 해서 똑같이 모델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숙제가 제가 이런 대상을 자기가 직접 고른 숙제를 내면 그냥 휙 만들어서 내시는 분도 있어요. 근데 그렇게 내시면 안 되고요. 어떤 대상을 가지고 모델링을 했는지 제품 사진을 꼭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. 제가 이제 작년에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, 자기 핸드폰을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내 핸드폰을 찍을 수가 없다. 핸드폰이 자기 자신을 찍을 수 없다.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제가 그것까지는 뭐 어떤 방법을 또 설명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친한 분 도움을 받아서 찍던지 해서 자신의 핸드폰 사진을 찍고 그 모델의 사진을, 그러니까 대상의 제품 사진을 첨부를 하고 자기가 모델링을 얼마나 비슷하게 했는지를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모든 모델링 숙제에서는 항상 삼투상도가 들어가야 합니다. 제가 그 사이버 캠퍼스에 공지를 해드렸는데 거기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모델의 삼투상도가 보고서에 반드시 첨부가 돼야 된다고 써져 있습니다. 얘도 보시면은 얘는 삼투상도를 보고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삼투상도를 나중에 보고서에 그대로 넣으시면 안 되고요. 여러분이 만든 그 대상에 대해서 삼투상도를 새로 얻어서 그리셔야 됩니다. 물론 이런 자율숙제에서도 스마트폰을 모델링을 했으면 그 스마트폰에 삼투상도를 첨부를 하셔야 합니다. 제가 그래서 삼투상도를 넣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보시면은
제가 아까 그렸던 이상한 사람의 머리인데 조금 뭔가 바뀌었죠? 형상이 바뀌었습니다.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반사로 음영 처리, 뭐 그냥 음영 처리 있고요. 보통 모델링을 할 때는 그냥 음영 처리로 모델링을 하게 돼 있습니다. 근데 뭐 사람에 따라서는 더 편한 게 있을 수 있겠죠. 뭐 반사를 해서 좀 이게 반사를 하게 되면 이제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따라서 이게 그림자 같은 게 또 잘 지기 때문에 좀 더 입체감이 있고요. 아니면 모서리로만 이렇게 모서리를 해서 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거를 보고 할 수도 있고, 아니면 뭐 와이어 프레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삼투상도는 만약에 제가 음영 처리를 한 상태에서 뭐 탑뷰를 보고 이걸 삼투상도를 넣는다 하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죠. 만약에 이 상태로 여러분이 삼투상도를 만들려고 하면은 디스플레이 유형에서 꼭 은선 처리나 와이어 프레임으로 변환을 하시고 이 장면을 캡처를 해서 삼투상도를 만드시면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뭐 보통 삼투상도는 3개 정도 들어갑니다. 뭐 프론트, 탑, 라이트 또는 레프트가 들어가게 되거든요. 이런 식으로 이런 장면들을 캡처를 해서 넣으시면 되고요. 만약에 좀 더 스마트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. 모델을 다 만드시고 나서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합니다. 클릭을 하고 여기서 드로잉 기능을 선택을 하시고요. 여기서 뭐 어떤 걸 선택을 하셔도 상관없는데 뭐 A4는 A4 사이즈에 맞는 드로잉이 나온다는 뜻이거든요. 이걸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삼투상도가 저절로 만들어집니다. 이게 일반적으로는 보기 이동이 잠금이 돼 있어요. 그래서 보기 이동 잠금이 돼 있는데 마우스 오른 클릭을 한번 잠깐 하시는 게 아니라 꾹 누르고 있으시면은 이렇게 어떤 창이 뜨는데요. 이 창을 이 대상을 클릭한 상태로 오른 클릭하면 보기 이동 잠금이 있습니다. 이거를 잠금이 돼 있으면 안 움직여요, 얘가. 근데 이거를 보기 이동 잠금을 풀면은 얘가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. 평행하게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삼투상도를 이 화면에서 직접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. 실제로 이게 좀 더 산적 의미의 삼투상도에 해당하기도 하고요. 보시면은 제가 지금 왼쪽에 보면은 이런 게 원래는 다 활성화가 돼 있어요. 모델에서 나타나기 하면은 이게 다 나타나 있잖아요. 제가 뭐 이게 나와 있다고 딱히 강점을 하진 않습니다. 근데 삼투상도를 제가 아까 보여드린 슬라이드에 있는 삼투상도처럼 깔끔하게 내고 싶다 하시면은 얘들을 다 클릭을 하시고 모델에서 숨기기를 클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이런 식으로 삼투상도를 깔끔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또 이렇게 모델을 선택하고 오른쪽을 또 꾹 눌러보면 특성이 있어요. 특성을 가시면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프론트면이 아니라 뭐 프론트면을 이쪽이 아니라 뭐 여기다가 백을 하셔도 되고요. 뭐 바텀을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. 제가 이게 적용을 해보면은 이런 경고가 뜹니다. 이게 왜냐면은 제가 얘를 버텀면으로 바꾸게 되면은 나머지 면들이 그거에 맞춰서 다 같이 바뀌게 됩니다. 삼투상도라는 게 그거잖아요. 한쪽 면만 보여주는 게 삼투상도가 아니라 세 가지 면을, 그 모델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면을 모두 다 보여주는 게 삼투상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어떤 하나의 한 면을 보는 방향을 바꾸게 되면 이게 다 같이 바뀌게 됩니다. 이렇게. 이런 식으로 자기가 보는 면을 바꿀 수 있고 기본적으로 나머지는 따라서 바뀐다는 점.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하면은 삼투상도를 좀 더 깔끔하게 캡처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뭐 그래서 배율을 뭐 바꿀 수도 있고요. 만약에 여기서 하시게 되면은 뭐 정면 잘 맞춰야 되잖아요. 여기 프론트를 하시고 잘 확대를 하셔야 되고 그런 면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드로잉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깔끔하게 삼투상도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훨씬 더 깔끔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. 또 그리고 뭐 제가 여기서 뭐 이건 또 여러분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. 이 보시면은 여기 보면 다 치수가 나와 있습니다. 이런 치수를 넣는 기능이 드로잉에도 있습니다. 그런 드로잉에서도 그런 치수를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제가 힌트를 드리면은 주석이라는 단어를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상으로 제가 첫 번째 실습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실습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스케치를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드렸고
그 형태에서 밀어내기 기능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회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렸고 엔지니어링에 있는 이 6가지 기능들을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. 또한 파일에서 이 파일에서 준비 기능, 이 모델 특성을 바꾸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. 그래서 숙제가 이번에 아마 나가게 될 겁니다. 그래서 모두 숙제 잘 해오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번에는 아마 보고서 제출은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제 메일로 숙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말씀드렸다시피 숙제 제출은 사이버 캠퍼스의 공지사항을 잘 준수를 하셔서 그 형식에 맞춰서 기한도 주의를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.